네. 자, 이번 시간은 분계 연습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분계 연습 115번부터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자, 우리가 수동 결산에 대한 분계 연습 114번까지가 지난 분계 시간에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은 115번부터 자동 결산에 대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표를 입력하는 것은 이제 거기 전표 추가를 눌러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115번.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데이터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를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제공품 하면은 기말 제공품란에다 입력을 해주시고 제품 700만 원 하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할 데이터를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기말 현재 재고자산 현황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추가 내용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추가 내용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말 제품 중에 요 제품 중에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700만 원 입력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에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로 입력하면 되죠? 얼마로 입력하면 될까요? 요 기말 제품 재고액 700만 원에 시송품 중에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을 얼마로 입력합니까? 네, 600만 원. 그죠?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면은 이미 판매가 일어난 거니까요. 재고로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시송품 중에서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은 재고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다음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에 115번과 15번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하면은 우리가 입력할 곳이 어디예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이거는 어디다 입력해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제품 하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추가 사항으로 이런 데이터를 줬어요. 원재료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금액 35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네.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현재 운송 중입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를 150만 원 요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35만 원을 포함시켜서 185만 원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그냥 요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150만 원으로. 왜 그럴까요? 운송 중인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운송 중인 거는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도착이 되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인 거죠. 우리가 지금 매입자란 말이에요. 예, 해외로부터 지금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해외로부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금액이 35만 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포함해야 돼요. 왜냐?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운송 중인 것은 매입자의 재고로 보는 겁니다.
이미 선적이 되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 지금은 150만 원 그것만 입력해야 됩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 다음 117번 보시면은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네,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추가로 주었어요. 단 원재료 기말 재고액 중에는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원재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네. 자, 아까 116번에서 도착지 인도 기준인 것은 아직 매입자의 재고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는 50만 원을 차감해 가지고 150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죠. 자, 118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공품, 이걸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 입력하면 되고요.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하면 되고요.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추가 사항을 이렇게 줬어요.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상품 금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운송 중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운송 중인 것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매입자잖아요. 예. 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품,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죠. 2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3,320만 원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럴 때 우리가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지 이 판단 잘 하셔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제품 금액에는 판매용으로 제작하였으나 당사에서 제품 제조 시 사용하기로 한 기계장치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계정 대체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처리하고 결산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 금액에 여기 제품 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제품 금액에 판매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판매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서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에서 제품 제조 시 사용하기로 한 기계장치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 8천만 원, 2억 8천100만 원인데 이 안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것만 재고자산이죠. 우리 회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으로 타계정 대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으로.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자, 119번 분계에서는 먼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유형자산으로 5천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는 제품 적요번호 8번 하계정 대체를 시켜줍니다. 5천만 원. 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거죠. 이 제품은 기계장치라는 제품.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을 12월 31일자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요 2억 8,100만 원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5천만 원을 뺀 2억 3,1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죠. 다음은 120번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말연재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다. 원재료의 장부 금액과 재고 금액이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항상 실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도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재료 빼고는 다 장부와 실제 재고 자산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원재료에는 200만 원 과부족이 생겼어요. 부족한 부분이 생겼죠. 자, 그런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의 차액은 비정상적인 감모에 인하여 발생했다 이거예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따라서 영업의 비용 처리는 일반 전표의 수동분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20번도 일반 전표에 하계정 대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로 대체되느냐?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20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은 원재료이죠.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는데 여기도 적요번호 8번 적요번호 8번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적요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120번 이와 같은 일반 전표의 수동 분계를 먼저 한 뒤에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원재료 실제 금액 7천만 원으로 입력하고 제공품 제품도 실제 금액으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수동 분계로 하는 것이다. 다음은 121번의 거래를 보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품 재고 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장부상의 수량은 10,000개, 실제 수량은 8,500개, 1,500개가 부족하군요.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80%는 원가성이 있으나 원가성이 있다는 말은 정상감모다 이런 말입니다. 정상감모.
나머지는 원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가 원가성이 없다는 말은 비정상 감모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정상 감모는 수동결산으로 아까 120번에서 했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동상품의 장부상 단위당 금액은 3,000원이다. 개당 3,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기말연재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말 3,000원으로 비정상 감모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121번에서도 비정상 감모에 대한 수동 결산 먼저 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금액을 산출하는데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될까 하면은 80%가 원가성이 있고 나머지 20%가 원가성이 없는 거잖아요. 모자라는 개수는 1,500개입니다. 그러면 1,500개 곱하기 20% 한 다음에 단가가 3,000원이니까요. 이렇게 구하면 비정상 감모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500개에 20% 하면은 300개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3,000원 하면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해야 될 금액을 이제 구했습니다. 90만 원. 자,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9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이죠. 이번에는 적요 8번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적요 8번의 내용은 타계정으로 대체입니다. 90만 원 이렇게 일반전표에 먼저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동 분계를 한 다음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 금액은 얼마일까? 자, 수량이 8,500개로 조사가 됐잖아요. 8,500개 곱하기 한 개당 3,000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80%는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해 주는 것이죠. 8,500개로 수량이 조사됐고 한 개당 3,000원이기 때문에 2,5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군요. 그래서 2,55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 비정상 감모는 수동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는 실제 금액인 2,5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서 전표에 반영하시면 된다. 자, 자동 결산의 마지막 연습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품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과 순실현 가치. 자, 이렇게 보니까 장부하고 창고의 재고 금액은 서로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하는데, 이번에는 재고 자산을 평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순실현 가치를 옆에다가 표시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순실현 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작은 금액. 그걸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한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3,500만 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똑같기 때문에 실제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역시 실제 금액과 순실현 가치 같으니까 실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도 실제 금액과 순실현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만 순실현 가치를 적용해 가지고 3,5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른다는 거죠. 이건 별도의 밑에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의 시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네,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결산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500만 원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4천만 원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단기 매입액에서 4천만 원을 뺀 것이 매출 원가로 가잖아요. 네, 물론 기초를 더해서.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3,500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빼주는 게 500만 원 줄어들죠. 네, 빼주는 게 500만 원 줄어든 것만큼이 바로 매출 원가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죠. 저가법으로 평가해가지고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그 결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2번까지 그동안의 분계 연습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회계 처리 내용을 상당히 많이 자본거래에서도 그랬고 사채 중도 상환이라든가 이런 사채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을 우리가 요 단원에서 유형별 연습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유형별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약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좀 더 보충시킨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그러니까 유형별 연습 문제의 나머지 내용이 되겠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분계 공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